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디 인사드립니다.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자, 요즘 주식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었던 그래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당연히 강세를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조선주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 대표주들은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었던 그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조선주 이 영상 하나로 클리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선주 중에서도 전반적인 업황도 알아볼 거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국내 3대 조선주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에 관해서도 보다 자세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한국 조선주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업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우리나라가 38%로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후에도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지만 2020년도까지는 3년 연속으로 수주 1위에 올랐었지만 2021년도에 중국에 역전당했고요. 지난해에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중국이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그 원인이 좀 주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 1위 자리는 조금 뺏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선주의 업황 자체는 이 조선사들이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선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는 이미 다 채워놨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조선주가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반기 조선업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조선사의 수주잔고 점유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의 표를 참고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LNG 운반선의 발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나 모잠비크나 미국에서 이 LNG 운반선 발주를 줄 건데 이 발주를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중에서 이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이 수주 잔고를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좀 주로 많이 발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주력인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발주 비중이 높아진 것도 좀 업황에 관한 긍정적인 면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점유율 역시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LNG 운반선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70척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가격, 배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새로 만든 배를 신조선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조선가에 관한 그 가격 상승도 있기 때문에 이미 수주를 따놓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선주의 업황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반기 조선주의 업황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성장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LNG 운반선 발주와 탱커 발주도 회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조선가 현상 유지나 또는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조선 기업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의 3대 조선 기업 중에 하나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삼성중공업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차츰차츰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서 따온 메인 사진인데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삼성중공업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차트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기록했었던 그러한 이력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은 시총이 꽤나 큽니다. 5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 주주 현황을 보시더라도 거의 삼성 계열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15.2%가 넘는 지분율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건 부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게 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선해양 부분이 90%를 넘어가는 주 매출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중공업은요, 8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은 좋은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중공업은 조선 해양 사업이 주 매출처이기 때문에 어떤 배들을 만드는지 그 삼성중공업이 직접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제품이다라고 소개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을 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조선, 원유를 옮기는 원유 운반선인 유조선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빙 유조선, 이것도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쉐빙 유조선도 역시나 제작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선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이 주종을 잃었던 지난 1990년도에 이 세계 최초로 굉장히 큰 컨테이너선을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자부심이 높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여객선 역시도 주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양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란에 가지고 왔는데 해양 플랜트 설비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나와 있을 만큼 이 해양사업계 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주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양 구조물도 제작을 하고 있고 해양 플랫폼도 제작을 하고 있는 등 이 해양에서 설치되는 다양한 해양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시 증권사별 적정 주가와 투자 의견을 좀 보시자면은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증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굉장히 또 올리기도 했었고 다올투자증권 역시도 적정 주가를 굉장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 주가가 보이신데 신영증권 역시도 10,000원까지 적정 주가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전망 자체는 증권사가 나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NH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들을 많이 내비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조선가 상승세와 하반기의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 사이클이 202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뒤까지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좋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K조선이 중국 수주에 크게 밀렸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2021년도까지만 보시더라도 LNG선 100천을 싹쓸이했다. 한국조선 3사가 초대형 수주를 노린다 등의 그런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이 선박 수주 5월달이 중국에 크게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선박 수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계 1위의 조선 업황을 나타냈었던 이제 국내 조선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싸움에 좀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신조선 선가, 이 새로 만든 배의 가격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좀 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직접 게재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이 기업 자체는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또 다양한 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기술을 인증한다든지의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내용들 그래도 비교적 짧은 주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관해서도 알아봤었고 우리 조선업의 전반적인 업황에 관한 예측치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으로는 제가 이 한화오션이라는 조선주 최근에 사명이 변경이 됐죠. 이 대우조선해양, 즉 사명이 변경돼서 지금은 한화오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한화오션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조선주 앞으로 좀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화오션에 관한 브리핑을 이어갈 건데요. 이 한화오션 브리핑 속을 통해서 국내 3대 조선사에 관한 힌트들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화오션 최근에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즉 한화그룹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그룹의 조선기업이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수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선 3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화오션 등장에 따라서 조선 빅3의 몸집 경쟁이 붙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옛 조선해양 출범 이후에 국내 조선업계가 본격적인 기술 인재 영입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배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또 일자리 선호를 보면은 사무직을 좋아하거나 혹은 좀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노동자를 구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배에 관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할 R&D 관련한 연구진들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화도 최근에 대규모 채용을 열어서 파격적인 조건들로 또 채용을 시작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조선사들 역시도 인력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우리 조선사가 이제 중국에 밀렸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노동 자본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를 받고 빠르게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주까지도 중국이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선사에게 인력을 충원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 3사의 R&D 투자액 추이를 본다면 아무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R&D 투자액도 증폭을 했습니다. 상당히 증폭을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수치이고 한화오션도 7%가량의 투자액을 증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화오션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한화오션은 종합 조선 해양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박이나 해양 건설 등이 있는데 이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한화오션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좀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가스선인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가스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G 운반선 많이 제작을 하고요. LPG 운반선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조선 기술인데요. 세계에서 운항 중인 초대형 우조선 건조 척수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정유 운반선, 그리고 셔틀 탱커 등 각종 유조선을 건조했고요. 이를 통해서 독보적인 유조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가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 하나오션, 즉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에 다소 논란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약 2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전 대우조선해양의 CEO인 남상태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후에 제가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완전히 변경이 됐잖아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지금의 하나오션이 되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몸집이 컸던 기업이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과 또 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현대중공업, 즉 HD, 한국조선해양이 만약에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독과점의 우려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조선업계에서 몸집이 큰데 거기다가 또 몸집이 큰 회사를 인수한다? 이건 정말로 독과점의 우려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그룹이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EU에서는 이번에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하는 걸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이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인수까지의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아팠는지 아니면 하나그룹이 인수할 경우에 이 하나오션이 커지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는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까지 나면서 하나그룹에 인수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다른 조선 기업들의 경쟁의식이 불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향후에 하나오션이 하나그룹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로 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그룹의 사업 분야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방산 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산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상, 자율운항 선박, 무인 함정, 전투체계 ESS와 같은 이 조선업과의 콜라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오션이 충분히 더 커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선업들 그 업계에서도 이 친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한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그룹은 심지어 이 그린 에너지에 관한 사업 분야도 굉장히 크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오션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배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상이 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이 하나그룹 인수에 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하나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임팩트는 HDS 엔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 지분율이 무려 32.77%나 되는데
이 HDS 엔진은요, 국내 선박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선박 엔진에 관한 경쟁력 역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됐다라는 거, 앞으로 이 하나오션의 전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오션의 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이 628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프리미엄의 미달한 최악의 성적표다라는 그런 인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나오션이 해나가야 할 숙제는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하루빨리 흑자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또 주가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내 빅3, 3사 조선사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HD 한국조선해양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도 경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조선주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례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오늘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들 올렸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목소리 좋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아서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영상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좀 뭐랄까요? 댓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보만 얻어가시고 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채널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또 댓글과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다 같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속회사를 지니고 있어요. 종속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6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공업스포츠, HD 현대중공업, MOS 이렇게도 좀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주로 잘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렇게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자면은 HD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HD 한국조선해양에 관한 호재성 뉴스가 밑에 딸린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도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주식들 간의 연관성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출 80%가 넘는 것이 이제 거의 조선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띄었습니다. 물론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그 지주회사가 거의 그 지주회사 중에서 3개의 회사가 조선주이기도 하고 이 회사 자체가 80%가 넘는 매출이 조선에서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조선주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그린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중공업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EU에서 승인이 불발됐잖아요. 그게 독과점의 우려 때문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하나의 조선회사를 갖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선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후에서는 이런 독과점의 우려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 점유율 이야기로 들어가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점유율이 14.8%, 2023년 당분기 기준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54.7%, 그리고 현대미포주선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3억 달러의 수주가 성공이 되면서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200%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HD 한국조선해양 수주율 73%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딸린 종속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다? 그건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그만큼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별의 이제 적정 주가와 투자 의견을 좀 보자면 일단 증권사의 그런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8만원 중반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 목표가는 좋게 나와 있긴 했지만 그 목표가가 좀 많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신영증권 16만원을 제외하면은 11만원대로 이미 현재 주가와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좋은 점은 제가 친환경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린 에너지.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 산업에서는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의 수요가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런 그린 에너지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역시도 이 하나그룹이 그린에너지를 이미 많이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두 기업의 대결 구도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부문 관련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수주를 얼마나 따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전반적인 조선업에 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결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경디 마지막 조선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브리핑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